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연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천연염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전남대와 순천대가 예비 지정됐습니다. 목포대 등 전남 서남권 대학과 광주 전남 사립대들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솔라시도를 2030년까지 생태 에너지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중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서울에서 보도에 드렸다시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연염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사재기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물론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2차 가공식품 업체 등 현장에서는 그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의 한 김치 가공 공장. 절임 배추와 김장김치 등 1년에 3,600톤의 김치를 생산합니다. 평소 같으면 1톤짜리 소금 1,400여 개가 가득 쌓여 있어야 할 창고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기 전 3, 4개월 전인 지금 미리 소금을 구매해뒀는데 최근 소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금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김장철 대비해서 지금 소금 구매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소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생산량이 많이 낮지는 7, 8월에 구매를 하여 원가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건조 생선 제조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창 작업 중이어야 할 공장은 멈춰 있고 주문한 소금이 언제 올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구하기도 힘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200개를 신청했는데 바로 앞에가 염전이지만은 100개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소금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새우젓 제조업체도 비상입니다. 새우젓 판매가가 기본적으로 높으면 저희도 이제 새우젓 가격이 소유자에 납품할 때 가격이 상승되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품귀로 소비자에 이어 2차 가공 공장까지 여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생선과 전복 등의 소비 감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광주 전남 공동행동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건의하고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대책기구를 구성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안과 도민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전남도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최근 폭등한 소금값과 관련해 본격 생산 시기인 7월까지 예약 판매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소금값 폭등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주산지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약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소금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대학 혁신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이른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전남대와 순천대가 예비 지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사립대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고 목포대 등 전남 서남권 대학 등도 모두 탈락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설립 여파로 전패의 기로에 서 있는 지역대학.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200억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광주 전남에서만 14개 대학이 혁신 기획서를 냈습니다. 1차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 가운데 광주에서는 전남대, 순천에서는 순천대가 포함이 됐고 국립대가 8곳, 사립대가 7곳이었습니다. 글로컬 대학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가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광주 캠퍼스를 인공지능 융복합 혁신 허브로, 전남 캠퍼스를 신기술과 첨단 산업 혁신 벨트로 육성하겠다는 발전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안을 제시해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 대학 통합 등 나름의 혁신안을 제시했던 광주 전남의 사립대학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단계 이제 더 혁신적인 계획서로 발전시켜서 내년에 다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예비 지정된 7개 사립대학에는 충청권과 강원권, 영남권이 모두 들어가 있고 특히 영남권에는 4개 사립대학이 포함돼 있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15개 예비 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서를 추가로 받아 심의한 뒤 10월 말 10곳의 글로컬 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남도가 남도 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 비용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 참후 처리 규정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성희롱 피해자 사건 이후부터 적용돼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남도 학숙 피해자의 소송 비용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질환과 관련해 전남적 의료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이 2021년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병원 내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자가 전남은 2.1명으로 전국 평균 1.76명보다 높았고 심근경색증 사망자도 8.01명으로 전국 평균 6.75명보다 높았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전문의 수도 전남은 신경외과 4.4명, 흉부외과 3.9명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낙후된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솔라시도 기업도시. 20년 가까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전라남도가 대통령 공약인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연결해 솔라시도를 생태 에너지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친환경 신도시 네옴시티. 에너지원은 태양 풍력으로 오염이 없고 5분 내 학교, 직장, 병원이 있는 주거지가 일터인 직주일체 미래도시입니다. 전라남도가 영암 해남 솔라시도를 네옴시티와 견줄 수 있는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자연과 사람,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공존하는 생태 에너지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솔라시도 발전 전략을 통해서 전남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게 3가지로 나뉜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조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 서비스와 정주 인프라를 갖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1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집적화 단지와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합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과 영암호 수상보행교, 골프타운 등 특화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관광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 또 도민들께서 약간 애물단지처럼 생각하셨다면 이제 우리 서남권 특히 전남도의 관광 레저 산업의 보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남권의 중심이 바로 이 솔라시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조금씩 그 희망이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가 세부 과제로 제시한 개발 사업은 모두 16개, 8조 8,149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국비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지만 행정과 경제 등 최근 여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전남 서남권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발전 전략이 아니냐는 의문 속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중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칫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완도의 한 양식장 정화처리 시설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청소를 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킨 겁니다. 바닥이 워낙 진흙 상태여서 호흡은 희미한 상태였고 몸은 좀 가눌 수 없는 상태, 보조 마스크 씌워서 구조를. 작업장은 지하 3m의 매우 좁은 공간. 그런데 한꺼번에 7명의 노동자가 투입됐습니다. 다 양식장에서 원래 일하던 노동분들이신 거죠? 전문적으로 따로 그 직원들 아니거든요.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합동조사 결과 유해가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쌓인 진흙을 퍼나르는 과정에서 심각한 산소 결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좁은 공간에 7명이 과격하게 움직이니까 산소를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지난해 말 영암에서는 지하 물탱크에서 가스가 노출돼 작업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재해자는 362명. 그 가운데 40% 넘게 사망했습니다. 밀폐 공간은 한 번의 호흡만으로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아주 큰 중대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산소 농도 측정기로 농도 측정을 해야 하고 측정기가 없는 경우 충분하게 환기를 한 뒤 작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인 기초단체장뿐 아니라 광역단체장인 전남지사와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명시한 협의 대상에 광역단체장이 포함되는지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데 국방부로부터 광역단체장도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전남지사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민선 8개 1주년 군정 주요 성과 보고회를 열고 문화예술이 꼽히는 섬, 다양한 정책을 통한 소득 극대화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 군수는 신안 10기가와트 신재생 에너지는 전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섬 신안의 에너지원이며 섬 문화예술 정원은 세계 유일의 섬 신안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신안의 미래 100년을 위해 민선 8기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지방 공무원에 대한 7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전남교육청 미래교육과 김옥란 기후환경교육팀장 등 7명의 교육지원청 신임과장으로 보직되는 등 전부 333명, 신규 임용 8명 등 639명의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